네, 이번 순서는 대표 해외 출질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또한 간만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리는 순달람 한종목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좀 넥타이를 차봤는데 날씨가 좀 많이 춥더라고요. 네, 추울 때는 넥타이가 제격입니다. 네, 화면 띄워주세요. 네. 오늘 리스트를 좀 보시면요. 최근 며칠과는 다르게 좀 생소한 종목들이 많은 하루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위부터 테마를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는 통신 장비, 그리고 언더아머는 스포츠 기능성 의류, 그다음에 듀퐁은 화학업체, 그다음에 IPG 포토닉스는 산업 장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언더아머는 2위와 3위가 같은 것이지만 의결권 차이가 있고요. 보통 종목 코드 뒤에 A가 붙은 것이 의결권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제 주가가 무려 20%가 하루 만에 오른 기업이 떡하니 보이시죠? 바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라는 기업입니다. 사실 몇 달 전에 순달람에서 한번 언급해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저도 언젠지 가물가물하기 때문에 다시 무슨 기업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차트를 한번 보시고 가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요. 어제 20%가 넘게 오르면서 올타임 하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그리고 4분기 실적 전망도 좋게 내놨고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 계획에다가 주식 분할 계획까지 아주 패키지로 다 내놨습니다. 주식 분할은 1대4로 주식을 분할한다고 하는데 11월 18일부터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이건 거의 크리스마스 선물일 정도로 더한 패키지 선물이다 보니까 주가 급등으로 좀 보답한 것으로 풀이를 합니다. 아리스타는 시가총액이 한화로 약 37조 원 정도 되는 꽤 큰 기업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워낙 큰 공영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 정도는 중형주에 속하고요. 월요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내놨던 건데 분기 매출이 약 7억 5천만 달러 정도 됐고요. 작년에 같은 기간보다 약 24%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역시 성장주의 면모가 조금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더욱이 좀 대단한 점은 가운데 떡하니 이제 주황색 글자들이 있죠. 왼쪽에 있는 주황색 글씨가 이제 올해 2분기에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의 영업이익률입니다. 이게 38.4%였는데 참 이것도 대단한 수치인데 이번 3분기에서는 여기에서 더 올라서 39.2%라는 엄청난 영업이익률을 좀 선보였습니다. 하드웨어 기업이거든요. 근데 하드웨어 기업인데 이 정도 영업이익률은 참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버는데 이렇게 짭짤하게 장사를 잘 하느냐? 네, 아리스타는 스위칭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사실 살면서 이런 장비들을 직접 보거나 만지는 일이 잘 없긴 해요. 이렇게 좀 재미없게 생긴 물건인데요. 이것을 좀 달리 생각을 하면 아리스타의 고객사는 개인 고객이 아니라 기업 고객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더넷 스위치가 뭔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요. 가운데 이더넷 스위치가 있고 거기에 데이터 스토리지라든가 프린터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스위치는 같은 인터넷 환경 내에서 각 데이터 수신자들을 매칭시켜주는 중매꾼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컴퓨터로 인쇄를 하려고 할 때 무선 네트워크로 함께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로 통신이 이루어져야 인쇄가 되는 거잖아요. 이때 스위치가 한 몫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아리스타의 매출을 세부적으로 좀 뜯어보겠습니다. 제품의 대부분이 왼쪽 걸 보시면 돼요. 제품의 대부분이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사업 관련 매출에서 발생이 되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투자가 잘 되어야 아리스타의 실적도 잘 나온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 내에서 좀 매출이 발생을 하고요. 아리스타 실적이 이번에는 좀 잘 나왔었으니까 역으로 생각을 하면 미국의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 투자에 적어도 통신 장비 쪽에 대한 투자는 많이 했었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사이즈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많은 데이터들을 빠르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통신할 수 있게 하는 이더넷 스위치 장비의 필요성이 좀 부각받는 것 같습니다. 아리스타는 현재 대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100기가비트, 이 100G라고 하는 게 100기가비트예요.
100기가비트용 이더넷 장비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 점유율이 30%를 넘어가니까요. 반면 초록색, 연두색이 이제 시스코의 점유율인데 20%가 채 안 되죠. 또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100기가비트용 이더넷 장비의 비중인데 향후 몇 년간은 100기가비트용 장비가 시장의 대세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쟁 상황 자체는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좀 시스코에 투자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스위칭 장비에서는 시스코가 최강인 줄 알았는데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보시면요. 고사양 스위칭 장비의 점유율을 나타낸 건데 시스코가 이제 검정색 선, 아리스타가 주황색 선입니다. 시스코는 하이엔드용 점유율에서 당장 1위는 맞습니다. 다만 점차 그 점유율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스코가 줄어드는 것만큼이나 아리스타 네트워크스가 치고 올라오고 있죠. 마치 인텔과 AMD를 보는 것 같지 않나요? 앞으로 어떤 그래프가 이어질지는 함께 상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핵심은요, 바로 이 사진 한 장으로 설명이 됩니다. 스트리밍 시대, 그 다음에 원격 근무의 대세와 IoT, 5G 통신, 메타버스까지 이 모든 단어들을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단어는 바로 초연결 시대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히 주지의 사실이고요. 해서 이번 실적 발표에서 아리스타의 CEO는 아리스타의 모든 고객 부분에서 강력한 수요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어제 언급했습니다. 이 부분 챙겨가세요. 자, 이번에는 하락 종목입니다. 네, 하락 종목들은 상승 종목들보다 어색한 종목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익숙한 반가운 의류 기업이 하나 있죠. 여기도 1위 기업인데 바로 말탄 기수의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는 폴로 랄프 로렌입니다. 랄프 로렌도 어제 장 시작 전에 발표를 했는데 사실 실적 자체는 좋았습니다. EPS 비트 보이시죠? 그 다음에 비트 온 레버뉴라고 해서 매출과 주당 순이익 둘 다 이제 예상치를 상회를 했었습니다. 매출도 작년보다 26%나 좀 올랐었고요. 물론 이것은 작년 3분기에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기저효과로 보이겠죠. 어제 떨어진 이유는요, 바로 강력한 외부 요인이죠. 공급난 이슈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랄프 로렌은 공급망 문제가 앞으로 4분기에도 쭉 이어질 수 있다고 CEO가 나서서 경고를 했습니다. 4분기는 대표적인 쇼핑 시즌이죠. 연말 쇼핑 시즌에 생각했던 것보다 옷을 잘 못 팔 수 있다고 하니까 투자자들이 화들짝 놀라서 도망간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더군다나 트럭 운송과 관련한 물류 문제는 심지어 내년 말까지도 지속될 것이라고 랄프 로렌의 CEO가 말한 것도 시장에 좀 충격을 줬습니다. 참 코로나가 여러 피곤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긋지긋하네요. 네. 자, 이제 다음은 순달람의 메인 코너입니다. 오늘은 미래에셋을 이용하시는 특별한 분들이죠. VIP 고객분들께서 선택한 5종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베리 임포턴트한 그분들의 선택은? 네, 5종목 배달됐고요. VIP 분들의 특징은 대형 우량주 위주로 매매를 하신다는 점에 있습니다. 2030이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과는 조금은 다른 성향을 보여주고 계세요. 이번에도 빅테크 기업들인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알파벳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제는 명실상부 초대형주 반열에 있는 엔비디아도 가장 많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엔비디아가 버크셔 해서웨이의 시가총액을 어제 넘었다고 합니다. 네, 엔비디아는 경쟁자 AMD가 아주 좋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 기대감도 그만큼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련 기업도 이번에는 2가지나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워렌 버핏이 대주주로 있는 중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업체이자 배터리 업체인 비아디도 좀 5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종목은 아니죠. ETF는 바로 글로벌 X 중국 친환경 ETF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테마성 ETF가 순위에 올라온 건 참 오랜만인 것 같은데 중국 관련 기업들의 성과가 미국 증시보다는 훨씬 더 미진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그래프를 보시면 생각이 조금 바뀌실 것 같아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중국 친환경 ETF와 각종 주가 지수를 비교해 본 그림입니다. 여기서 주황색 선이 중국 친환경 ETF의 올해 수익률이고요. 파란색 선이 항생 테크 지수,
회색 선은 나스닥 테크 100 지수입니다. 항생 테크 지수가 20%가 넘게 빠진 데 반해서 중국 친환경 ETF의 올해 수익률은 50%가 넘어갑니다. 심지어 나스닥 지수보다도 2배 넘는 압도적인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중국 기업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도 미국 증시보다도 성과가 좋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큰 관심을 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왜 중국의 친환경 기업들에 관심을 좀 가져야 할까요? 이 지도를 보시면요. 이것은 풍력과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할 때 발전 효율이 좋은 지역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지도에서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풍력할 때 효율이 좋은 지역이고요. 연두색 지역은 태양광 효율이 좋은 지역, 진한 녹색은 풍력과 태양광 둘 다 효율이 좋은 지역을 뜻합니다. 지구에서 풍력과 태양광 효율이 좋은 지역은 이렇게 조금 지역 간 차이가 명확해요. 중국의 경우에는 땅덩어리가 넓어서인지 그래도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기 좋은 지역들을 여럿 확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과 호주를 한번 보세요. 참 이 두 나라는 자원에 한해서는 복받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미국 뭘 해도 되는 나라네요. 어쨌든 이러한 천혜의 환경을 가진 중국으로서는 풍력과 태양광에 아주 열중인데요. 하지만 현재 중국의 발전 비중을 보시면요. 왼쪽 동그라미를 보시면 됩니다. 풍력과 태양광에 차지하는 비중은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역시 화력 발전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죠. 하지만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발전 설비 증가율에서 풍력과 태양광이 압도적으로 높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를 했을 때 풍력과 태양광 발전 설비가 각각 33%, 25%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올해만 그런 건 아니고요. 풍력의 경우에는 누적 발전량이 2025년까지 연평균 15%로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로 매년 성장한다는 것은 성장이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죠. 태양광 쪽은 더 어마무시해요. 다른 나라와 비교를 했을 때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량 자체가 게임이 안 되는 수준이죠. 미국이 그나마 좀 비빌만한 나라인데 중국이 그만큼 친환경의 진심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추세는 사실 앞으로 쭉 지속될 수밖에 없는 메가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나서서 탄소 중립을 설파를 하면서 2030년 이후부터는 석유 사용을 좀 줄이겠다라고 세부 행동 지침까지 내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이 표는요, 태양광 밸류 체인을 나타낸 겁니다. 폴리실리콘에서 이제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다만 이 중 어떤 기업이 가장 성공할지를 현재로서는 예측하는 게 쉽지가 않기도 하고요.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변수가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기든 상관을 하지 않고 그냥 중국의 태양광 산업 전반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ETF가 정답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풍력의 경우에도 같이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네, 이 표는요, 아침에 제가 호다닥 준비를 한 건데 이 중국 친환경 ETF에서 담고 있는 여러 종목들 중에서 비중이 높은 10가지에 대한 겁니다. 풍력과 태양광뿐만 아니라 수력과 원자력 관련 기업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원자력의 경우에는 원전이 이산화탄소는 전혀 배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원자력을 친환경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목 이름들 리스트를 보면은 익숙한 기업들도 많죠. 융기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한국 투자자분들도 많은 관심을 주시는 종목이고요. 또 처음 듣는 종목들도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 개요들을 조금 읽다 보시면 중국 친환경 업체들이 전 세계 시장에서도 선전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혹여나 그래도 나는 ETF에 흥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편입 종목 리스트를 보고 좀 마음에 드는 종목들을 쇼핑하듯 챙겨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쇼핑하니까 생각난 건데 제가 드디어 애플워치를 쇼핑을 해가지고요. 오늘 온다고 하니까 내일 구경시켜드리겠습니다. 뜬금없었나요? 어쨌든 저는 내일 또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순달람이었습니다. 후이!